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선입견을 버리면 기회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2장 선입견과 구분의 지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 선입견을 만든 불법 회사에 합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감언 이설로 현혹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객관적인 정보로 정상적인 회사인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나 공시된 자료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불법 회사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불법 회사의 타깃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방식이므로 유통이 일어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유통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끌어들여 돈을 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제품을 사야 돈을 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의 용도는 하고 말끝이 흐려질 경우에도 상식이 아닙니다. 매장도 재고도 필요 없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주요 특징인데 왜 투자금이 필요한 걸까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할 땐 보통 가입비가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만 유독 가입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해봐도 상식을 지키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유통이 일어나지 않는 회사는 수익을 얻을 곳이 가입비나 투자금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눠 가질 가입비나 투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투자금이 없으면 피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가 몇억 원의 빚을 졌다거나 사채를 썼다고 하는 소문의 뒤를 캐보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불법 피라미드 회사가 꼭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금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빚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개인이 돈을 투자하려 해도 돈으로는 조직을 구축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투자하느라 빚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불법 회사들은 직급을 돈으로 사서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라고 설득하거나 가입비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일부 회사는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 대량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가입비를 받으면 불법이지만 돈을 받고 제품을 얹어주면서 제품 판매 금액인 것처럼 위장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은 대개 품질이 조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는 없고 그저 사업자들끼리만 사용할 뿐입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제품 유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수익을 거두려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라는 인식은 이런 회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방식이므로 당연히 제품을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때 돈을 버는 구조여야 합니다. 2.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너희 회사는 왜 광고를 하지 않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질문을 받은 본인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창립자의 개인적인 인성이 훌륭해서일까요? 아니면 사회 전반에 도움을 주는 사회사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회사의 올바른 경영 이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회사는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일반적인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을 모두 배제하고 좋은 성분만 넣어 화장품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원가 500원에 제조가 가능한데 새로 개발한 안전한 화장품은 원가가 2,000원에 달했던 겁니다. 품질이 좋으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알아서 제품을 사줄까요? 일반 화장품은 원가 500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비싼 화려한 케이스를 만들고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 매장에서 1만 원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회사의 수익이 10% 수준입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의 마케팅 경쟁에 심해지면 수익은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안전한 화장품을 개발한 회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일반 화장품과 같은 방식으로 유통시키면 그들의 화장품은 4만 원에 판매해야 합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고민 끝에 이들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바로 화장품 가격의 85%가 원가나 수익과 상관없는 광고 유통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구나 화장품보다 비싼 케이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광고를 내보내는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마케팅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시키면 가격 경쟁력도 유지하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마케팅은 광고 대신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바꾼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만원짜리 제품 중 85%를 차지하는 광고 유통 비용은 8,500원을 쓰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키면 원가 2,000원과 마케팅 비용 6,000원을 고려해도 회사는 2,000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는 물론 회사도 이득입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제품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저렴하게 생산하면서 좋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IT 기술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해졌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택배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제품을 배포하는 것도 쉽습니다. 일단 유통 방식을 바꾸면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회사와의 광고, 유통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만한 회사입니까?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 경우 우리는 그걸 간파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이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또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들은 매출 정보와 회원에게 지급한 후원 수당, 재무 상태, 반품 요청 시 정상적으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연도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회사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한 회사 중에서 선별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교묘하게 법 규정을 피해가는 회사들을 걸러내면 믿을 만한 회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 회사를 잘못 선택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빨리 그만둠으로써 피해를 줄인 것이니 다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둔 사람에게는 각자 개인적인 이유나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그만둔 사람은 성공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노력이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이론은 맹신해서가 아닙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도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함께하는 사업이라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얼마나 성과를 얻고 있는지 유리병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 중에는 성공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충분히 성공할 만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쌓여 성공하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할 때 저는 임원과 부서장이 되는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만 그걸 느꼈을까요? 물론 제가 숨은 데이터까지 자세히 보았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회사가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승진, 보상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도 반복된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공정해야 할 평가가 인맥이나 학벌, 정치로 왜곡되는 경험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조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구성원들이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만큼 성공자와 그만두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경험으로 노력과 성공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주위에 회사는 좋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만두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경제 상황이나 가정사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한 공통점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성공 확률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뒤 열심히 다니지 않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해서 피트니스 센터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면 당연히 투자금 없이 사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투자금이 없다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자한 돈이 없어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작은 분식점을 하나 개업해도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를 투자했기에 열심히 가게를 지키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투자금이 없다고 그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고 쉽게 그만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직업 중에서 노력이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직업은 흔치 않습니다. 투자금이 없다고 쉽게 선택했다가 쉽게 그만둔 사람이 잃어버린 기회의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요? 5.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지는 않나요? 몇 년 전 일명 거마대학 피해 사례를 뉴스로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곳은 대학생들을 모집해 불법 합숙 및 감금을 일삼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감시조를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라미드 회사였습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강제적인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행위는 어떤 것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행동에 강제가 있는 회사는 더 고민할 것 없이 불법 회사로 간주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와 불법적인 회사를 구분하기에 앞서 감금이나 강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제품을 유통시키는 정상적인 회사에는 강제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6. 필요 없는 물건을 사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의 집에 가면 벽장을 열어보지 말라는 농담이 떠돌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IT 기술과 택배 시스템 보편화로 네트워크 마케팅 인프라가 최적화된 시대에 이르렀지만 소위 사재기를 일삼는 회사와 사업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사재기 문제는 개인의 사업 방식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회사를 선택할 때 보상 구조 자체가
사재기를 부추기는 회사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 투자금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유도하거나 돈으로 직급 달성 및 유지가 가능한 회사에서는 사재기가 항상 일어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업과 상관없이 제품이 좋아서 사용하는, 즉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애초에 사람만 끌어들이거나 사재기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에 물건을 쌓아 놓는 일도 사업으로 비춰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상위 몇 %만 성공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있을까요? 치킨 가게를 해도 동네에서 잘 되는 집과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과장까지만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무, 부사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서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진짜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상위 몇 % 외에는 다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질문의 진짜 의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사재기를 해야 하는 회사, 불법 회사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할 때 삼각형 모양의 조직 구조를 피라미드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삼각형 모양의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생긴 인식입니다. 사실 모든 조직은 삼각형 구조입니다. 회사의 조직도는 사장 1명, 부사장 2~3명, 전무 5명 하는 식으로 삼각형 구조입니다. 종교단체, 학교 조직도 모두 다 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삼각형의 꼭대기가 돈을 다 벌어가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형태의 불법 회사가 실제로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 회사에서처럼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확률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 안에 들어가는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확률 개념을 쓰려면 정의된 모수, 즉 정확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3kg을 감량을 성공이라고 가정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사람들 중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 둘째, 피트니스 센터에 일주일에 4일 이상 나온 사람 중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 셋째, 피트니스에 매일 나온 사람 중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 이처럼 여러 가지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을 물었을 때 등록만 한 사람의 확률을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 나온 사람의 확률을 답해야 할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저는 100개가 넘는 동영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을 충분히 이해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 확률을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이 많다고, 인맥이 대단하다고, 심지어 말을 잘한다고 성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끈기와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면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해한 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성공 확률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등록만 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성공을 이미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결산 소득 현황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평범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확률은 다이어트 성공 확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한 사람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진행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벌, 재산,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 매일 다닐 수 있는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피트니스 센터에 매일 다닐 자신은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라면, 내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라면 자신 없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피트니스 센터에 다닐 만큼의 끈기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확률을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진지하고 끈기 있는 사업자로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게 맞을까요? 8. 제겐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인맥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에게 인맥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스토리를 들려주며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워 준 적이 많습니다. 저도 인맥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맥과 자본 없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성공 강의를 들으며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건 유통기한이 정해진 동기부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단지 인맥이 없어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업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은 판매 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영업직에서 큰 성과를 거둬온 쟁쟁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영업직 두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앞서 영업직은 인맥이 많아야 성공할까요? 영업직에서도 인맥이 많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든 자동차 딜러든
영업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비자 구성을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00명의 소비자 중 90명은 영업을 하면서 소개받은 소비자이고 9명은 콜드 마케팅이며 오직 1명만 기존 지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콜드 마케팅이란 광고, 홍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존 지인이 아닌 신규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맥이 많은 사람도 그 인맥은 길어야 2-3년 내에 소진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비자에게 소개를 받아 확장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영업을 잘한다는 것은 각자의 능력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야 인맥의 한계가 왔을 때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겨납니다. 내가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어 그 소비자가 나를 위해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성공하기에 영업은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다 아이템까지 차별성 없는 그저 그런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감동을 이끌어내 소개를 받음으로써 확장시키는 모든 역할과 성공 여부가 오로지 영업자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떨까요? 인맥이 많아도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것은 영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개를 통한 확장이 꼭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이해관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표현으로 프로슈머 마케팅, 현명한 소비로 불립니다. 그동안 소비가 소비로 끝났다면 이제는 소비와 소득이 결합한 시대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형태로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잔을 마시면 1잔을 무료로 주는 커피 쿠폰, 마트, 주유소, 편의점 등의 캐시백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처럼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활동으로 일종의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개 개념을 더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9개의 도장이 찍힌 커피 쿠폰을 가진 사람이 무료 커피를 마시기 위해 10개의 도장을 채우듯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누군가가 따라서 쓰면 5% 정도의 캐시백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영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두 성공의 관건이 소개를 통한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단 영업은 사업자가 확장을 만들어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각자가 자발적으로 확장을 만들어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가 제품을 쓰면서 소개할 때마다 받는 캐시백은 추가 소득에 머물기도 하고 큰 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적극 소개합니다. 소비자 자신의 이해관계 없이 감동해서 소개하게 만드는 것과 자신의 이해관계 아래 직접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적극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처럼 단순 소개로 추가 소득을 벌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재고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때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소개가 원활히 확장되고 제품이 조악하면 확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9. 파는 건 자신 없어요. 많이 팔아야 성공한다는 오해는 인맥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오해와 연관이 깊습니다. 또한 이것은 회사의 보상 정책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확장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아 라고 소개하다 보면 소비자 그룹이 형성됩니다. 내가 4명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그 소비자들이 각각 2명씩 제품을 소개하며 또 그들이 1명씩 소개한다고 가정하면 20명의 소비자 그룹이 생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소개합니다. 반면 영업직에서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감동을 안겨주어 그 소비자가 소개하게 만들어야 소개가 일어납니다. 소비자 그룹을 형성한 후에도 영업직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장 방법이 다릅니다. 영업직에서는 소비자 그룹 사이즈를 30명, 50명,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처럼 20명의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나처럼 제품을 써보고 좋았던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 사업도 내가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마다 각기 다르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소비자 그룹을 형성한 뒤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큼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판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도 도움을 줍니다. 내가 써보지 않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을 유통시키려면 판매를 위한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차를 타는 수입차 딜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차의 재원과 디자이너의 명성, 엔진의 차별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산차를 타다 보니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 차를 구입해 오랫동안 타보니 장고장도 없고 이런저런 점이 좋더라 하는 얘기는 해주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 광고나 마케팅보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사용 경험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제품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아토피를 개선해주는 비누를 사용해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할 때의 느낌, 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개선 과정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TV 광고 모델이 자신이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직접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입소문 마케팅이 훨씬 설득력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10. 돈도 중요하지만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어.
우리 각자에게는 원하는 인생 모습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우아해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존경이나 우아함은 상관없고 돈만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각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뿐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마다 사람들이 연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카페 사장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왠지 햇빛이 잘 드는 테이블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우아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초대할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런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카페를 지키느라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길 건너에 새로 생긴 카페로 손님들을 빼앗길까 걱정스러워 원두를 저렴한 걸 써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하나 고민합니다. 카페는 자영업 중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입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조차 10억원을 들여 차린 카페를 한 해에 150여 지점이나 폐점할 정도로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현실과 이미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검토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일반 중소기업 CEO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듣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기존 사업체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구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특정 문화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과 친밀감입니다. 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신이 월급을 주는데도 직원들이 자신을 멀리해 서운하고 외롭다고 털어놓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늘 팀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장이 월급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직원이 사장을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사장을 존경하는 직원도 있지만 실은 흔치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서 리더가 존경받고 주변에 항상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그 자리가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고 또 그 과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사장이 될 수 없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리더가 노력한 방법을 배워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운라인이 돈을 벌어야 업라인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업라인이 있다면 그 팀에 한 달에 각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100만 원을 버는 다운라인이 500명에서 1,0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존경받고 인생의 멘토,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성공자로 만든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나요? 감사합니다.